발언의 수위가 미진이냐 충분이냐의 차이는 있지만은 뭐 전원 발언들을 보면은 머리로는 느끼는 것 같은데 몸이 아직 완전히 움직이느냐. 뭐 예컨대 나 진짜 이제부터 운동해야 되겠다. 나 결심을 했다. 네. 우린 많이 그러잖아요. 새해 되고 하고 내가 매일 해요, 건강지표 저는. 건강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건강검진 정말 나 운동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은 많이들 하는데 거기서 행동을 하는 사람과 예. 하지 않는 사람으로 갈리는 거잖아요. 네. 그건 지금 분기점에 서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여의도 타짜입니다. 장타짜, 김타짜, 윤타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태건 도모와 정치부속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희님께서 청취율 조사하면 최고의 코너로 여의도 타짜 대답할 건데 흐흐흐. 큰일 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무효표예요, 무효표. 에? 무효표. 예, 가부할 때 가부 일부러 잘못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무효표에 큰일 납니다. 이거. 코너는 여의도 타짜인데 프로는 김태현의 정치쇼였기 때문에 이거 반대로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예, 그래 코너로 물어보는 청취율 조사도 있어요. 아 진짜? 오, 코너로 물어보면 여의도 타짜 하시고, 예, 프로로 물어보면 김태현의 정치쇼라고. 삼변시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건 뭐 그건 내일 해결할게요. 내일. 예. 코너도 따로 물어봐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내일 얘기하고 몰라 나는 일단 뭐 여의도 타짜 코너는 목요일은. 윤태곤의 판이라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 그거 있어요. 자, 윤태권 실장 5분간 마이크 정지. 진짜 끝나 밖에서. 거의 옐로우 카드 수준인데 네. 이거. 라디오는 이게 좋아. 뭐 마이크 뭐 꺼버리면 되니까. TV는 이게 안 되거든요. 뭐 카메라 뭐 죽일 수도 없으니까. 어쨌든 어제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에 좀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선거 이후에 나온 얘기라서 뉴스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어제의 발언.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전에는 국민은 왕이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 자, 뭔가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장타짜? 아니다. 아직 멀었다. 저도 그냥 피상적으로 네. 이 단어들만 들어봤을 때는 네. 대통령이 생각이 바뀌셨구나. 네. 그래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좀 자세히 뜯어보니까 네. 이거는 대통령은 안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언론에서 또 네. 평론가들이 의미 있게 부여하는 단어가 대통령이 반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얘기를 했다. 그게 아마 그제 네. 그 국민통합위원회 만찬 자리에서 우리 내각도 좀 뭔가 잘못된 게 문제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의 얘기들. 그러니까 그게 저와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김태원 앵커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우리가 크게 패했으니까 네. 우리가 민심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민심이 원하는 거 국민이 원하는 거를 내각에 많이 반영하자. 전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네. 근데 발표 자료를 보니까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뭔데요? 주어가 뭐냐면 국민 통합이 활동과 정책 제언은 저에게 많은 통찰을 줬다라고 확신한다. 그것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우리 내각은 반성해야 한다 이거예요. 국민통합위원회의 정책 제언을 우리 내각에 잘 집행했는지 그걸 반성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을 반영하자. 민심을 우리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걸 반성하자는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국민은 늘 옳다 이거는 그래도 뭔가 좀 전향적인 메시지 아니에요? 그거는 대통령의 워딩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김은혜 홍보수석의 워딩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거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 그건 저는 그 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꾸며냈다고? 대통령이 아니 꾸몄다. 마사지를 했다. 그렇지 어느 정도 꾸며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대통령 직접 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는 아니 얘기가 그건 있다. 아닌데 했다. 어느 정도 좀 정제되게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건 추정인 거죠. 아니 추정이죠. 그러니까 네. 저는 대통령이 직접 육성 발언을 되게 중시하게 보는데 네. 그냥 참모들이 회의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못 믿겠어요. 그거는 아니 왜냐면 불신의 그거는 사회에 살고 있어. 아니 왜냐면 그거는 네. 대통령 참모들이 네. 대통령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좀 저희가 브리핑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마사지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직접 워딩을 중요시하고 또한 대통령의 말씀 중에 제가 좀 유익에 봤던 거는 뭐냐면 하라예요. 하겠다가 아니고 나부터 변하겠다. 나부터 반성하겠다. 네. 그리고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하지 않겠다. 당정 소통해라. 민심 소통해라. 현장으로 가라. 이게요 지시예요.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난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대통령 변해라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당하고 내각 참모들 당신들이 변해 이렇게 지시였단 말이에요. 그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저는 각각 뭐- 평가 이제 설날 선물은 완전히 안녕. 국민소통위는 뭐 했다라고 말씀하셨 그것도 발표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말한 거 중에 저와 뭐 이건 있는 거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저도 어느 그런 정도? 면이 있다고 봐요. 역대 정부부터 언젠가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보면은 대통령들이 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주기 바랍니다. 뭐 정부는 뭐 하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해라. 그게 이제 크게 변하지 않은 건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 전반적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사람 많지 않지만은 미진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근데 이런 느낌? 머리로는 좀 느끼는 것 같다. 대통령이. 뭔가 내가 변해야지 내년 그렇죠. 총선 뭐 해볼 만한 이런 뭐 그 발언의 수위가 미진이냐 충분이냐의 차이는 있지만은 뭐 전원 발언들을 보면은 머리로는 느끼는 것 같은데 몸이 아직 완전히 움직이느냐. 뭐 예컨대 나 진짜 이제부터 운동해야 되겠다. 나 결심을 했다. 네. 우린 많이 그러잖아요. 새해 되고 하고 내가 매일 해요, 건강지표 저는. 건강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건강검진 정말 나 운동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은 많이들 하는데 거기서 행동을 하는 사람과 예. 하지 않는 사람으로 갈리는 거잖아요. 네. 그건 지금 분기점에 서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 달 더 나가면 앞서 장소장 했던 얘기를 좀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은 옳습니다. 이것도 참모의 입을 통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가 아니라 대통령이 예를 들면 뭐 어떤 행사장이라든지 뭐 기자 간다면 여기서 직접 육성으로 국민은 저는 옳습니다. 그게 좀 더 이렇게. 진정성 있는 이게 게 아닐까. 예컨대 뭐 김한길 위원장 이야기를 쭉 듣는다며 언론 보면은 뭐 그렇게 늘 보도가 이렇게 그럼 김한길 위원장이라는 분이 엊그제까지는 이념이 중요하다고 하다가 네. 오늘부터 이런 조언을 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김한길 위원장은 비슷한 조언을 해왔을 거예요. 예. 그럼 여러 가지 조언 중에서 뭘 받아가지고 취사 선택해서 이야기하느냐도 이 사람의 이제 변화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머리로는 바뀌고 있다라는 건 이제 나타나는데 몸이 진짜 이제 운동하러 나가는지 그건 좀 봐야지 뭐. 김상현 평론가 어떻게 봅니까? 글쎄요, 저는 뭐 느끼시는지 제가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표현은 조금 발전하는 것 같아요. 표현은. 표현.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 이런 거 이제 표현상으로는 발전을 한 거예요. 근데 지난해에 20% 중반으로 지지율이 주저앉으면서 위기감이 커졌을 때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서 한 말이 뭐였냐. 초심을 살피고 늘 초심을 살피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이거였어요. 뭐가 다르죠?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초심을 그리고 부족한 저를 국민들이 뭐 이끌어줘서 이 자리에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작년에 그러면 그 이후에 한 행동들이 뭐 그거에 맞춰져서 한 행동들이 있나요? 국민의 뜻을 살피지 않고 자기 뜻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못 먹어도 고 계속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결과를 맞이했고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계획이나 이런 거를 좀 다듬고 주변하고 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좀 방향성이나 비전이나 계획을 발표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말 한 번 툭 던져놓고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주변 애들은 니들이 좀 잘해 라고 얘기하는 뭐 바뀐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저는 좀 항상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기 때문에 이것이 좀 그 표현이 발전했으니까 행동이나 이런 것도 조금 발전하셨기를 그냥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세 사람 이 3타짜 얘기가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장타짜, 우리 윤타짜가 얘기했던 생각은 바뀌었는데 아직 몸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거. 앞서 이상민 의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뭔가 아직은 엉거주춤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대통령이 바뀌었다라고 느낄 정도의 변화를 체감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조치가 필요해요. 조치. 조치?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언론이나 우리 네. 타짜에서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야당 그렇게 싫더라도 야당 만나서 국정을 좀 같이 운영을 하시라. 대화 타협하는 모습 보이시라. 야당 좀 만나시라.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과연 그거 할 것인지. 예. 그다음에 김행 여가부 장관 무산됐잖아요. 그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누구를 내세울 것인지. 이러한 조치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예. 그리고 또 이제 국회에서 요즘 국감 시즌이잖아요. 계속 국토위에서 논란되는 게 양평고속도로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전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한 야당이 언론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오 대통령께서 바뀌셨구나. 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그냥 말만 하고 끝난다? 이거는 우리가 이재명 대표 항상 비판하잖아요. 국민과 약속하고 말만 하고 그냥 뒤에서는 다르게 행동하고 이렇게 또 비판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치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사실은 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저는 아침에 또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보수 언론의 평가에 조금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봤더니 오늘 조선일보가 최근에 이제 그 선거 이후에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좀 이제 쓴 네. 칼럼들 많이 쓰는데 오늘 사서에 보니까 윤 대통령 국민은 옳다 인사도 그렇게 하고 있나? 뭐 이런 그렇죠. 지금 뭐 장 썼거든요. 소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유사한 거고 저도 제가 아까 이제 머리는 조금 인식하는 것 같은데 몸이 가는지 보자라고 한 게 다 같은 이야기인 거죠. 조선일보 사설도 그렇고 다 같은 이야기인 거고 봐야 될 거고. 근데 말씀하신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 만나는 거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야당을 만나라.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뭐 그가 피의자 막 이랬는데 지금 재판을 이제 뭐 월수 가는데 월요일 법원 갔다가 화요일 대통령실 그거는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재현은 얘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요. 이재명 대표를 만약에 대통령이 만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걸 하기 싫으면은 딴 걸 훨씬 더 잘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컨대 자 우리가 그러네. 몸이 건강해지려면은 A, B, C 뭐 건강, 식단 뭐가 있던데 나 이거 딴 건 다 하겠는데 진짜 한 개는 하기 싫어라고 하면 두 가지에 대한 뭐 운동 강도하고 식단 조절을 엄청 늘려야지 다른 하나를 안 할 걸 벌충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 뭐 당장 만나기 좀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꼭 본인이 안 만나도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뭐 참모가 좀 가서 만날 수도 있고 당에서 그쪽 만나고 싶어. 당에서도 당에서도 이렇게 좀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럼 또 그런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또 연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종합예술이 일정이다라는 말을 제가 옛날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일정 속에 모든 정치의 종합예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일정을 좀 잘 짜시고 그 일정 중에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일정 특히 좀 많이 넣어서 그걸 메시지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검찰의 힘만 믿고 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국민 뇌리에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힘은 좀 잊으셔라. 그래서 잊고 국민을 상대로 일정을 좀 짜서 보여주시면서 검찰에서 좀 잘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런 좋은 일이 이렇게 좀 뭐랄까 아주 그러니까 횡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으로 검찰은 그냥 놔두고 예? 그쪽과 전혀 상관없는 민생, 경제, 국민 이쪽으로 일정을 짜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일주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변화의 뭐 진정성, 기류, 뭐 방식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랑 그저께는 상당히 메시지나 행보는 괜찮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 후속 조치를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걸 안 보여주시면은 역시 안 바뀌었네. 이렇게 실망을 하면은요. 예. 이건 더 이상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기대하는 조치들이 취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만나기 싫으면 딴 걸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딴 거 뭐 있어요? 아니 뭐 딴 거 아까 뭐 다른 인사라든지 뭐 메시지라든지 지금 보면은 뭐 여러 언론이라든지 여기에서 집중 타겟이 되고 있는 게 이만희 사무총장이잖아요. 이거는 그거 제가 볼 얘기할 때는요 개인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만희라는 사람이 뭐 인격이 어떠냐 능력이 없냐의 네. 문제가 아니라 그 상징 네. 포지션에 대한 그렇죠. 건데 그럼 이제 뭐 엊그제 임명했는데 또 뭘 크게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닌데 바꾸기도 그렇잖아. 네. 그러면은 딴 걸 바꿔야 돼요. 지금 뭐 대통령실의 정무, 대통령실. 뭐 홍보, 어. 기획, 뭐 이런 라인들을 네. 바꿔야 되는 거죠. 어제 그러니까 오찬 그 지도부하고 오찬 네. 했지 않습니까? 뭐 저는 메시지도 좋고 했던 것 같은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산책하는 사진. 네. 그게 이제 쇼든 뭐든 간에 문재인 정부 초반에 와이셔츠 입고 이제 네. 커피 들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 인물도 좋은 사람들이 뭐 조국, 그때 분위기 좋을 임종석 때잖아요. 뭐 하하 웃으면서 그 사진이 화사했잖아요. 네. 어제 사진은 어디 뭐 지검에서 점심 먹으러 가는 것 같다. 누가 기자들이 그러더라고. 시커먼 이제 양복 입고 뒤에 이제 무슨 약간 가건물 같은 배경 있고. 아니, 선거 지고 나서 찍은 사진이랑 이기고 나서 찍은 사진이랑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자, 우리가 위는 잘 안 바뀌어도 공천을 잘하면 돼. 요새 그런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공천 잘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제가 왜 성립이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은 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사람들이 잘 안 올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아무래도 뭐 옆에서도 말리고 집에서도 말리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 그렇겠죠. 잘 안 와. 첫 번째. 두 번째. 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뭘 줄 수 있냐? 강남, 영남까지 밖에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 기존의 의원 또 대통령이 좀 이렇게 이 사람은 꼭 내가 국회 보내고 싶다라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하고의 내부 경합이 엄청 터지면 그게 분란의 소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요. 좋은 사람이 와. 그리고 그 오는 사람들한테도 수도권에 넓게 줄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겠죠. 그럼 경쟁압이 낮아지잖아요. 네. 그게 좋은 공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게 아니라 네. 지지율에 달린 거죠. 그렇겠죠. 자, 네, 그럼 예. 저는 우리 장성철 소장이 지금까지의 메시지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저는 뭐 좋았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낫배드예요. 낫배드예요. 괜찮아요. 그럭저럭 괜찮은데 예. 우리의 예상과 기대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지금까지의 메시지가 나쁜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상과 기대가 낮다는 건 또 어떤 기회 요인이 있는 그렇지, 거냐면 맞아. 예. 반전의 기회 요인이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거지. 사실은.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그렇죠. 우와 이럴 수 네. 있다. 그러네. 그런 반전의 기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성철 소장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를 좀 보여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뭐 나는 뭐 국면 전형용 뭐 이런 건 안 해. 뭐 본인이 엄청 멋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런 거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국민을 생각하면 내가 좀 덜 멋있어도 국민을 위해서 하는 유치한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 뭐 네. 부끄럽고 겸연쩍은 거 지금 이 시기에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는 좀 네. 부끄럽고 겸연쩍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뭐 오늘 보도 보니까 약간 되게 겸연쩍게 나온 말이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거는 사실은 민생을 잘하려고 한 건데 좀 뭐 말이 앞뒤가 안 맞지. 근데 어쨌든 뒤에 결론이 이제 안 한다. 그 좀 겸연쩍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지금은 그 말을 그렇게 해도 하고 퉁치고 넘어갈 때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거를 지금 빨리 하면은 좀 이해도 해주고 그런 네. 거지. 분위기 좋을 때 네. 뭐 나 이제 이념 이야기 안 한다 그러면은 왜 말이 바뀌냐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장 소장, 네. 장타짜 김기현 대표 시즌 2 체제 얘기 좀 해보죠. 왜요? 제가 하기가 참 힘든 게 뭐냐면 거기에 중요한 당직자들 맡은 분 한 4분 정도가 저랑 정말 인연이 깊어요. 네. 그러니까 보좌관 후배이기도 하고 정치권 후배이기도 하고 네. 저 당직자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객관적인 평가를 못 하겠고 네. 잘해주길 바랍니다. 주관적으로 하세요.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면. 인간방이 안 네. 좋아. 뭐 이런 자,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죠. 그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김기현 당대표죠.
네. 근데 김기현 당대표가 본인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네. 본인 반성했다는 얘기도 지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 책임지면은 당신 그만둬 이제 이렇게 비판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반성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임명직 당직자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네. 바뀔까 뭐가? 그러한 좀 회의감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그러니까 저게 네. 이제 결국에는 공천을 위한 지도 체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무총장, 부총장 이렇게 딱 네. 라인업을 보면. 공천권을 쥐고 가겠다. 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 딱 보면은 이렇게 해서 공천 대통령실과 호흡 맞춰서 가겠다. 이건 일기 내각과 일기 지도부랑 뭐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용산의 정확한 의중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처음에 이 용산의 임명직 의중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임명직 당직자가 이제 다 그만둔다고 했을 때 네. 만약에 최고위원 한 명이 딱 나 자리를 던진다. 네. 나 안 할게. 그러면은 용산에서는 자 김기현도 이제 치자. 네. 이러한 분위기로 읽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고위원은 안 그만뒀으니까 네. 김기현 당대표 체제는 계속 유지시키겠다. 네. 있으나 없으나 뭐 하나만 한 그런 지도부니까. 그래서 국감 끝나고 예산안 끝나고 나면 공천관리위원장 우리 사람 임명하고 그다음에 선대위원장 임명해가지고 그냥 김기현 체제 보강하는 형식으로 가겠다라고 결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뭐 2주밖에 뭐 저 생명력은 없어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그냥 길게 예. 가늘게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뭐 오늘 자꾸 이제 언론 이야기하지만은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 보면 오늘자. 네. 아니 그러니까 똑같 비슷한 지적이에요. 뭐 내 사람을 여전히 사무총장이 하면서 그 뒤에 문장이 다 대통령 사람이지. 뭐 대통령 사람 아닌 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넓게 보라는 거잖아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지금 그럼 김기현은 내 사람 아니고 뒤에 누가 올지 모르는 공관위원장은 뭐 내 사람이야? 그것도 똑같은 게 대통령 지지율 높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지역에서도 이 사람 윤 대통령 가깝대. 우리 동네 후보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홍보를 다 대통령 얼굴 쓰고. 그럼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2주라고 얘기한 거는 좀 뭐 이준석 대표가 좀 약간 지나치게 똑똑해서 또 이렇게 뭐 날짜를 박아서 한 거는 저는 좀 실수라고 보는데 네. 제 나름대로 또 그거에 대한 가능성 부분을 좀 살펴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선거에 이렇게까지 대피할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비대위 같은 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용산에서. 예, 용산이나 뭐 당이나. 그래서 김기현 체제를 일단 두면서 지지율을 봐가면서 그게 이제 지지율이 안 올라가면 한 번 더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둔 거 아닌가. 뭐 이런. 일종의 시간 벌기 같은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진짜 제대로 된 비대위를 위한 시간 벌기 2기? 김기현 2기? 이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제가 무슨 정보를 들어서라기보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은 지금 쭉 뭐 나오잖아요. 뭐 신당론이든 비대위론이든 뭐든 그 뭐 유승민 대표가 말한 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뭐 대강 한번 가보는데 참 운이 한번더 좋고 갈 열심히 수 있다. 하건 해가지고 분위기 좋으면 가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면 12월쯤 한번 가가지고는 더 바꿀 뭔가를 수 있죠. 해야지. 그 뭔가는 뭔지 그러면은 누구든지 당연하게 A안, B안, C안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광고를 부르는 남자 윤타짜였습니다. 자, 장타짜. 네. 그죠. 앞서 얘기했던 뭐 이번에 지도부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4사람이 내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지금은 안 친해요. 연락도 안 하는데 나 누군지 대체 알겠는데 예전에 예. 인연이 있었죠. 예. 뭐그 인연은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네, 전 네, 모르겠고 네, 네. 자 우리 얘기해 봅시다. 네. 이번 지도 체제 있잖아요. 네. 특징이 어떻게 있어요. 특징이. 예,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저는 장제원 라인인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함경우 조직부총장 예. 그리고 김성원 여의도 연구원장 그리고 윤희석 선임 대변인. 예. 물론 윤희석 대변인이야 지금 김기현 당대표가 신뢰하니까 대변인 시킨 거긴 한데 예. 초창기에 박대출 정책위원장을 사무총장 시키려고 했잖아요. 예. 박대출 정책위원장도 장제원 의원과 가깝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세팅을 다 장제원 의원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장제원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대통령을 만나서 독대를 해서 당 수습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논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본인이 알기로는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러한 장제원 의원의 생각이 이 당 지도부를 새롭게 꾸리는데
많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제원 제2기 당직자 출범 이거 같아요. 김기현 대표 시즌 2가 아니고. 네. 윤핵관 이기야.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 잘 알려진 유명한 윤핵관들이 어. 1기 당직을 했다면 네. 지금은 그 실무를 했던 사람들 정말 윤석열 캠프가 처음 구성이 됐을 때 네. 처음부터 참여해서 일들을 했던 덜 유명한 윤핵관들이 2기 당직을 맡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덜 유명한 윤핵관. 네. 그러면 그 뒤에는 장제원 의원이 있다. 전 그렇게 그럼 추측을 해요. 박대출 전 정책의장이 사무총장 안 되고 이만희 사무총장 된 건 어떻게 해석해요? 그거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김기현 당 대표가 자 우리 박대출 우리 정책회장을 사무총장 시키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최고위원들과 원내대표 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 김병민 명분이 최고위원은 반대했다고. 예, 그 명분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만둔 정책위원장을 어떻게 사무총장 시키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논리 가지고. 그럼 이만희 반대했다. 사무총장은 장제원 의원하고 가까운 사람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대출 의원보다는 덜 가까운 것 같아요. 처음에 네. 추천에는 없었어요. 저는 뭐 내밀한 정보가 없어서 장제원 의원 대통령 만난지 안 만난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총선 강서구 보궐선거 여러 사람 만났겠죠. 여러 사람 이야기도 듣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이 여전히 힘이 세라고 우리가 그런 프레임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그러니까 장 소장 어. 얘기대로라면 그런 거잖아요. 힘이 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왜요? 실제로 힘이 센 건지 네. 또 어떤 사람들은 갸웃갸웃 아니야 요즘 뭐 많이 이렇게 멀어진 것 같던데 이런 이야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게 그 아, 프레임이 이게 장제원 프레임이 실제로 그러한지는 좀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은 원래 제가 예전부터 보면 장제원 의원도 힘이 셀 때는 저는 하는 거 없고 뭐 우리 후보님 대통령님 뭐 심부름만 할 뿐이고 실무적인 것만 챙길 뿐이고 진짜 힘이 셀 때는 그랬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 뭐 약간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과 독대를 한 거가 대통령께서 자 이거 당 투습 어떻게 해야지? 장제원 의원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한번 들어와 만나자 이런 건지 아니면 장제원 의원이 계속적으로 대통령님 제가 당 수습책을 마련했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근데 저는 윤 실장 말에 좀 동의하는 게 저도 이렇게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뭐 나름 살아오면서 보면 이렇게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세우고 광파하는 사람들은 타짜가 아니라 사짜예요. 사짜.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누가 사짜란 얘기예요 지금? 장제원 의원이 사짜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그건 너무 모욕적인 말 아니세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장제원 의원한테. 아니 광을 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자 이상한 해석을 붙여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요, 근데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장제원이든 누구든 간에 대통령한테 중도적으로 가야 된다. 그 사람이 예전에 무슨 생각을 했건 지금은 민심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 말 들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이게 사실 우리 지지층은 이렇게 여전히 굳건하고 이재명 뭐 유죄만 나오면 다 해결되는 그런 말 하면 듣지. 그 간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함경호 김성원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김은혜 네. 그리고 유승민 이렇게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김은혜 그 경선 후보의 사무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함경호 김성원이에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되게 신뢰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인선에 담긴 소위 말하는 윤핵관의 숨은 의도는 공천을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계속 반영되어 있다라고 전 해석을 해요. 후임으로 이만희 사무총장이 온 것도 뭐 그거는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그건 앞에서 뭐 두 분이 말씀을 잘 해주셨듯이 네. 박대출 뭐 시키려고 했다가 못 시키니까 그럼 적당한 사람 누가 있어? 뭐 찾다 보니까 급하게 찾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요? 그래서 뭐 그분이 오래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니 지금 정부와 여당이 잘 되려면요. 정부는 민생만 챙기고 여당은 공천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정치권을 오래 보지만 사람이 몰릴 때는 내가 저기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야
몰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는 똘똘 뭉쳐서 대통령 측근들이 다 해먹고 거기에서 다 이미 짜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순간 망하는 거거든요. 공천을 이게 잘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지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공천 잘한다는 건요. 지금 파이 늘릴 때예요.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힘이 우리가 이제 이 전국 지도를 놓고 영남, 강남을 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아니면 강남에서도 서울에서도 한 한강까지 이렇게 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그 그림의 지도를 높이는데 힘을 써야 될 거죠. 알겠습니다. 윤타짜한테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최근에 들어와서 정치권에 계속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김한길. 네. 그 김한길 위원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에 한 2번 정도 독대한다. 편하게 얘기하는 사이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윤타짜 아까 얘기했어. 아까 장타짜 얼핏 얘기했을 때는 국민통합위원회 만찬 가서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언을 많이 했는데 그걸 잘 못했으니 내각과 반성해야 되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반성의 주어체가 달라요. 국민통합위원회 제언을 못 받은 그렇죠. 그거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김한길 저 위원장 중심으로 뭔가 뭐 정기 개편이 네, 될 거다. 자,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보세요. 선관위원장 올 거다. 이런 얘기 계속 과거 있던데. 정부에도 약간 국민통합이 비슷한 기구들은 늘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국민통합위에서 지금까지 제가 보면은 뭐 저출산 문제가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 인구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해서 혁신적인 이 뭐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가족 제도도 조금 더 확장적으로 해야 된다. 다 좋은 말 했어요. 좋은 말 했지. 뭐 국민통합위에서 예컨대 뭐 이재명 구속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좋은 말 했으니까 좋은 말 안 들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근데 이 김한길이라는 분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대통령 친하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많이 네. 나왔고 뭐 저도 듣기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대선 때 네. 합류했을 때부터도 김한길 위원장 중심으로 정계 개편 이런 시나리오는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한길 제가 위원- 그때 네. 음모론으로 제가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네. 김한길 위원장이 뭐 여러 아이디어나 컨텐츠나 뭐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겠지만은 전 이분이 국민통합위 이상의 간판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이에요. 그럼 한 세 가지지 않습니까? 무슨 뭐 신당 을 하는 거에 이제 대표, 기획자, 비대위원장 이런 당 쪽의 거, 그다음 국무총리,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비서실장. 네. 지금 이상의 네. 자리라면 그 세 그렇죠. 가지인 거잖아요. 네. 총리는 야당, 글쎄 뭐 야당이 받아줄지 모르겠는데 일단 총리라든지 이거에 될 때는 보수 진영의 열패감이 너무나 강할 거다. 그 뭐 김한길이 뭐 좋거나 아까 제가 이만희라는 분이 아. 뭐 이제 이분이 뭐 인격이 훌륭하다 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대로 뒤집어 놓으면은 김한길 위원장의 인품이나 뭐 능력을 능력을 떠나서 떠나가지고 그 보수 진영의 열패감 특히 네. 지금 TK 지역 같은데 뭐 어. 서울 강남은 조금 네. 모르겠는데 TK 지역 같은 데가 와르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대표 뭐 비대위원장 네. 총리는 어렵고 굳이 한다면은 비서실장. 비서실장인데 참 그것도 쉽겠나 싶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뭐 이게 이준석 대표 이야기 오늘 있나? 있어요. 이준석 대표 그 대구 가가지고 뭐 탕란에 뭐 뻐꾸기가 와가지고 뭐 알을 뭐 어쩌고 뭐 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 뭐 말이야 다 맞는 말이지. 어제 여기 이승환 위원장인가가 네. 이 대표가 오히려 말을 세게 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좀 더 말을 못하는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맞아. 했잖아요. 저 좀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탕란 뭐 이게 누구를 겨냥한 건지 알겠는데 네. 부인하겠지만은 네. 그거에 대한 영향력까지 있으니까. 그러고 보세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면 김한길 그 위원장을 쓸 수 있는 포지셔닝도 넓어질 수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해서 쓰기가 어렵다. 그럼 이게 되게 역설적인데 지지율이 낮으니까 구원투수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구원투수를 올리는 순간 팬들이 네. 공을 던지기도 전에 뭐야 한 거란 말이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얘기구나. 김타짜 근데 이제 그냥 뭐 이도 저도 아니다 얘기하기에는 제가 듣는 국민통합위의 활동이 너무 넓고 폭넓고 네. 그다음에 예산도 엄청 많이 쓴대요. 거기가 다른 어디보다도 거기에 예산 지원이 엄청 풍족하고 많이 쓴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전방위로 사람을 모아요. 심지어 뭐 저한테까지 국민통합이 같이 할래? 뭐 이럴 정도로
아니 저는 그 당도 네. 아니잖아요. 민주당 거기는 권리당원인데. 당하고 상관없지. 네. 형식적으로. 아유 그래도 당 네. 그거 혹시 따라서 비밀당원 하죠. 아니에요? 비밀당원? 네? 비밀당원 아니, 아니에요? 뭐 그런 저는 어? 네. 그 18년 이상 민주당의 권리당원입니다. 네. 당비도 좀 많이 내는 권리당원이에요. 이중당적 아니야? 이중당적 없습니다. 네. 본인 좀 확인하세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이게 정치가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이제 저는 가장 유력한 게 신당이라고 보는 건데. 네. 예전부터 그 얘기하셨죠. 그렇죠. 신당이라고 보는 건데 아직 그 기회가 안 온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정계 처음 들어올 때 국민의힘은 그냥 플랫폼일 뿐이다. 대통령 되기 위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 장타차. 김한길 위원장이 어느 자리를 맡든 안 맡든 그게 현재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의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다 정말.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신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딩을 보면 국민통합이 하는데 내각 당 다 오라고 해가지고 힘을 팍팍 실어주잖아요. 그러면요 김한길 위원장이 예를 들면 김기현 당대표 좀 만납시다. 그럼 김기현 당대표 안 만나겠어요? 그다음에 뭐 국무총리 좀 잠깐 만납시다. 네. 다른 장관들 다 만나자 그러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이 여권 내에서 정말 어찌 보면 두 번째 권력자로 등극한 날이 그저께가 아니었느냐라는 좀 생각이 그 정도예요? 들고. 아니 그럼요. 아니 대통령이 어디 그렇잖아. 여기서 재원한 거 당신들 내각이나 당에서 다 반영 잘해야 돼. 그런 상황에서 김한길 위원장이 제가 좀 여러 가지 재원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만나줄 거냐고. 아까 근데 그게 영향력이 커지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김한길발 신당 네. 이거는 그냥 김한길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신당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보면 그냥 외곽에서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이라는 얘기는 소스가 있는 얘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김한길 위원장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 그 자리에 있고 네. 윤석열 신당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외곽에서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믿거나 내년 총선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내각에서 나올 일부의 인사들이 네. 모여서 하나의 당을 제3당을 창당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네. 그래서 그거랑 국민의힘과 나중에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이나 뭐 합당을 총선 하는 연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형식 연대라기보다는 합당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당이 창당이 된다면. 제가 근데 또 하나의 시나리오. 출마하고 싶어하는 재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저는 늘 아까 제가 장재원 의원도 내용이 중요하지 뭐 사람 이름이 중요하겠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컨대 내 국민의힘은 지금 이미지도 안 좋고 해가지고 뭐 쉽지 않아. 근데 그 다른 플랫폼 통해서 들어가 뭐 되면 좋지. 좋은 사람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자 김한길 위원장이 되게 가깝고 대통령한테 하다며. 그리고 국민통합위에서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다른 정부 때 국민통합위도 비슷해요. 민생 중요하다, 뭐 지역주의 해체해야 된다, 그다음 뭐 젠더 갈등 해소.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의 이런 그 국정 수행과 메시지를 보면 김한길의 흔적이 안 느껴져. 그렇게 잘 듣는다며. 네.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홍범도 뭐 흉당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게 저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그거예요. 만약에 김한길 위원장 그렇게 영향력이 많았으면 그런 거 안 했을 흔적이 거다. 드러났을 거란 거지. 그 안 받아들인 거를 지금 반성한다라는 게 대통령의 근데 워딩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하여튼 뭐가 안 맞는 점이 있어. 네. 한 달 두 번씩 만나가지고 대선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었다며. 알겠어요. 아까 장탁자가 얘기했던 또 하나의 시나리오, 그 외곽에 모임이 있는 거. 그럼 거기는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출마를 희망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 합류하는지를 보면, 저 집이 되는 집이네?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 공직이나 뭐 당직이나 네.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일하지 않는 네. 정치 지망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다. 뭐 그런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저 집이 되는 참고해 집이네가 볼 수 있냐 아니냐 그거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네. 대통령 스타일을 저도 좀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뭐 경제를 아는 사람이면 경제 얘기는 좀 듣다가 경제 외소리를 하면은 안 듣는데요. 전공만 이야기. 전공만 얘기하라 좀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김한길 대표도 뭐 무슨 국정 운영이나 네. 아니면은 뭐 이념이나 이런데 전공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기획, 네. 그다음에 뭐 총선 그 선거 승리, 네. 뭐 선거 기획 뭐 이런 기획 거. 뭐 이런 쪽이잖아요. 아. 그래서 뭐 국정의 김한길의 색깔이 좀 흔적이 잘 안 드러난 거는 네.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또 들어요. 그러면은 저 김태우 사면 복권 네. 이대로 뭐 그게 말하자면 그런 게 기획이잖아요. 조국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게 김한길 저는 제가 아는 김한길의 알겠어요. 그건 아닌데. 아니 근데 그런 저는 거. 승부수일 수 있다고 보는 게 그게 왜냐하면 뭐랑 같이 이루어졌냐면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 그다음에 송영길의 압수수색 이게 같이 이루어졌거든요. 덜 알겠어요. 타이밍에. 그래서 일종의 승부수일 수 있었는데 그게 뻐그러진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세 타짜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김한길 위원장 뭘 하든 영향력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기현 체제가 잘 안착이 안 되면 뭔가 다른 거를 용산에서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겠죠. 그러면 여기서 용산과 제일 대척점이 있는 사람 장성철. 거물인데 예. 당내에서 감사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고 이준석 전 대표 네. 신당 창당을 위한 빌드업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빌드업이야? 신당을 창당을 해야 내년에 배지를 달 수가 있다. 네. 현재 뭐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주겠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공천 주더라도 좋은데 주겠냐. 거기서 좋은데 안 주면은 내년 또 배지 또 못 단다. 그러면 이제 정치 낭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더럽고 치사하고 물고 나무 서서라도 내년 총선 때 무조건 배지 달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유승민, 이준석의 생각이 아닐까. 그러면 본인의 가장 컨설팅입니까? 아니요, 그냥 뭐 그럴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볼 때 네. 이건 그냥 흐름을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배지 달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과 확실한 길은 신당 창당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타짜도 지금 그렇게 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유승민 이젠 이준석까지 이게 상황이 길이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왜 길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게 지금 이제 구도가 대통령이 지금 뭐 이게 가능성이 뭐 높은지 낮은지 모르겠지만 김기현 체제가 되건 안 되건 혁신을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높아지면 그 사람들 입지는 사라지잖아. 뭐 그렇죠. 지금 이제 반비례 관계가 이미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오래됐어요. 대통령이 인기가 낮고 잘 못한다 그래야지 말은 유승민 말이 맞지 이준석 말이 맞지라는 구조가 점점 강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근데 아주 현실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어려움들 그러니까 국힘에서 유승민 이준석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밉지만 노원병 공천 주면 되지. 지가 살아서 오면은 살아서 오는 거고 어차피 줄 죽으면 사람도 죽는 없고 줄 거고 사람도 뭐 없는 예컨대 거고. 이제 그런 기류도 그 반면 노원병도 안 돼라는 사람도 있고 노원병 주면 되지라는 거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약간 뭐 신당이 됐을 때 비례로 갈 것이냐 대구로 갈 것이냐 이거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간판이고 대장이 돼야 되잖아 신당이 되면. 네. 근데 내가 대장이다. 근데 난 국회에 들어가야 되니까 나 비례로 할 테니까 네. 우리 젊은 사람들 이제 지역에 열심히 싸우자. 내가 뒤에 도와줄게. 이것도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 이까지는 아마 고민을 아직은 안 할 텐데 그게 이제 현실적 고민이 되게 되는 어쨌든 거죠. 신당 창당도 높다. 김타짜는요. 저는요 이게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일종의 한 계기가 발생한 거잖아요. 반성, 쇄신, 변화 이거 계기가 발생한 건데 그 계기가 제대로 지금 작동을 안 한다고 느끼면 신당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어느 정도 작동을 한다고 느껴져야 동력이 빠지지. 그렇죠. 포용성도 넓어지고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도 포용하면서 중도층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다면 뭐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신당분이. 예. 아까 제가 이재명 대표 안 만나려면 딴 거는 엄청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준석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안 하려면 이준석 빼고 나머지는 정말 잘해야 돼. 이준석을 하면 딴 거 약간 못해도 이 효과가 엄청 큰데 포용하고? 이준석을 안 하려 이준석을 하기 싫으면 포용을 해야지, 딴 걸 포용. 엄청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를. 30초. 혁신위원장 누가 와요? 모르겠습니다. 윤희석 선임 대변인께 물어보십시오. 친하시잖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 많은 라디오 방송 출연하지만 저에게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은 김태훈의 정치쇼 많이 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자세가 네. 두 사람도 필요하다. 아부만이 살깁니다. 그렇죠. 네. 윤타짜도 김태훈의 네? 정치쇼.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판 아니르고 정치쇼. 그렇지. 네. SBS에 와서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타짜, 김타짜, 창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